자, 둘째 시간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 억압되어 있는 성격적인 측면이라 했고요. 그림자가. 두 번째로는 내가 소화시키지 못한 정서적인 충격들.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히 망각한 것들, 단순히 잊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림자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생각 없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들,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쭉 지나가지만 그것이 다 의식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의식의 잔상으로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자로 작용을 해요. 여기 보면 도망쳐봤자 날 따라오는 저 빛과 비례하는 내 그림자. 이 말은 도망쳐봤자 날 따라온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이제 나를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들, 귀신이든 괴물이든 살인자든 있죠, 그죠? 다 그림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정 안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쳐봤자 따라옵니다. 그 말은 그림자는 절대로 그냥 무의식의 어둠 속에 묻혀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컴플렉스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그럽니다. 치고 올라와요. 올라와서 내가 받아들여주고 해소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그림자가 직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빛 속으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TS가 이제 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뭐 말하지. 저 빛 속은 찬란하네. 그런데 내 그림자는 되려 더 커져 나를 삼켜 괴물이 돼. 마음속에 그림자가 많이 억압된 사람일수록 이제 세속적인 성공,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밝고 즐거운 것만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괴물처럼 힘이 세지고 무서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림자를 잘 받아들여주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나한테 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좋은 에너지로. 어떤 아이들 이렇게 꿈을 보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아이 치료를 받으러 온 아이한테 밤마다 이제 꿈에 귀신이나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자꾸 쫓아온다고 그러길래 너 다음에는 꿈에 한번 노력해봐. 돌아서서 이제 그네들을 안아주려고 한번 용기를 내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한 번은 이제 왔는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돌아서서 그네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까 그네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이제 칼, 이게 이제 황금의 보검으로 변하는 거예요. 황금의 보검. 그걸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힘을 얻는 거죠. 보검을 지닌 히어로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두렵게 보이는 거지, 받아들여주면 놀라운 에너지를 우리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사를 보면 가장 밑바닥에 나를 마주하는 순간, 그렇죠, 그죠? 그림자는 내가 정말 남들한테 보이기 싫고 내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다가 넣어놓고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자를 안 보기 위해 가지고 또 BTS 가사를 보면 거기에다 너는 big house, big cars, big rings, 네가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가졌지. 그러한 어둠 속에, 바닥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직면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삶을,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장 밑바닥에 어떤 내 그림자를 마주하는 순간은요, 지금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코. 참 끔찍하고 무서워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편안해지고 치유가 일어나요. 자, 이제 그림자는 그럼 어떻게 발견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꿈에서 발견합니다. 꿈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꿈의 예를 들었죠, 그죠? 꿈에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일단 그림자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내가 껄끄럽거나 꼴보기 싫어하거나 혹은 나를 무섭게 쫓아오는 존재들 다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그네들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림자들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사에서 일어납니다. 투사. 그림자 투사라 그러는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투사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딴 사람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보는 거를 투사라 그래요. 지난 컴플렉스 할 때 조금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때 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러한 심리를 말해요. 사실은 똥은 자기 안에 있고 자기가 똥 묻은 개인데 이제 조그마한 그냥 재 묻은 개를 보고는 그 똥을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주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 나도 이제 그런 그림자 투사의 순간들을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스페인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했던 체험인데 그때 이제 우리 친구 2명하고 그쪽 이제 스페인 여행을 갔었을 텐데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쉬고 있는데 그 두 친구는 이제 담배를 피우러 바깥으로 나갔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불과 나와 한 2, 3m 거리에 아시아 계통의 남자인데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국 사람 같기도 한데 남자가 혼자 내 나이 또래 남성인데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우연히. 근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내 온몸이 다 얼어붙는 거예요. 등에 식은땀이 나고. 어떤 눈빛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살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눈빛을 피하려고 이제 가방에 꺼내는 척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식은땀이 막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체험 이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머리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봤던 것은 바로 내 그림자였어요.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몰랐을 것 같으면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눈빛이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저런 눈빛을 가졌나? 그 사람을 비난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람을 상당히 경계하고 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본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내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서. 놀라운 투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몸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편안해지는 처음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투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사가 해소돼야만이, 거두어들여져야만이 이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아주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만약에 뭐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 직원이 굉장히 피곤하고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게 나를 대하는 것 같다. 아침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기분 상하게 하루 종일 간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그 마트 점원은 단지 자기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기 감정만 표현한 거지. 나한테 일부러 무뚝뚝하게 불친절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 투사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 그림자를 못 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늘 이제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야? 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림자를 절대로 보지 못해요. 항상 내 탓이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렇게 보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림자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알아보는 세 번째 측면은요,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나 지적, 새겨들어야 돼요.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충고나 지적이, 특히나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슬릴 때, 그 지적이 정확한 거란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한눈에 보이는데 그림자들이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저런 모습을 스스로 못 보고 있네 하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해주면 별로 뭐 마음에 큰 뭐 이렇게 동요가 없고 불편하지 않으면 뭐 그 그림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적받았을 때 낯이 화끈거린다거나 가슴이 찔린다거나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거나 반박하고 싶다거나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이런 말이 딱 튀어나올 때에는 그건 정확한 지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그림자를 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그림자를 통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20대 초반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왜냐하면 아직 이제 이때의 청년들은 다시 이 그림을 보면 요 자아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못난 면, 못났다기보다도 그림자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런 여유 공간이 안 돼요. 마음의 여유가. 아직 내 자아가 이렇게 작고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약해. 내가 깨질 것 같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강의 자체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 BTS 가사를 더 보면 나의 바람대로 높게 날고 있는 순간 저 내리쬐는 빛에 더 커진 그림자. 같은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가사를 보세요. 이제 그림자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제는 알겠니? 우린 한 몸이고 또 때론 부딪히겠지. 너는 절대 나를 떼어낼 수는 없어.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림자를 통합하는 거죠. 내가 절대로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다. 내가 받아들여야 될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이렇게 느껴졌을 때의 당혹스러운 순간들 잘 견뎌내고 나면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뮤지컬 중에 이제 제클 앤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죠. 원래 스티븐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소설에 근거를 한 뮤지컬인데 그것도 이제
그림자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닥터 지킬 박사하고 그 괴물 같은 하이드는 이 지킬 박사의 이면, 그림자적인 측면을 인격화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영화입니다. 뮤지컬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노래, 예고해둔 대로 Inner Child. 내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Inner 그러면 내면, 우리 마음, Child, 아이죠, 그죠? 내가 이제 심리치료를 해보면요, 마음속에 아직 이 inner child, 내면의 아이가,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를 숱하게 봅니다. 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 inner child는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아이, 혹은 이제 어린 시절에 슬픔과 고통을 강하게 느꼈던 그 아이. 예. 그러나 상처가 아주 치유되지 않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있는 아이. 예. 그 아이가 모든 성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거는 그냥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내면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게 만들면 대개는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 집, 어린 시절에 자기 집에 자기 혼자 그 집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뭐 옷도 깨제제하고 뭐 얼굴도 더럽고 콧물 찔찔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뭐 서너 살짜리 아이, 뭐 대여섯 살짜리 아이, 자기의 아이 때의 모습이 아직도 거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치료해줘야만이 이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inner child예요. 자, 이 BTS의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팠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끝없는 빛을 쫓아 난 달렸거든. 자, 앞에 이제 페르소나하고 그림자의 때도 좀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내면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슬프고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공한 삶, 어떤 영광의 삶, 빛의 삶 속으로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 어린아이를 직면하고 싶지 않고 너는 잠깐 거기 있어. 내가 성공해서 갚아줄게. 라고 이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끝없는 빛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인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내면의 아이가 헐벗고 슬픈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뭐 가질 거 다 가졌고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더라도 마음이 늘 불편해요. 슬프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는 있어 보이고 행복한 사람을 내비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면의 아이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스스로는. 자기가 얼마나 슬프고 불행하다라는 거를. 자, 거기에 보면 가사를 계속 보면 어제의 너 이젠 다 보여. 움트던 장미 속 많은 가시 안아주고 싶어. 미소 진 꼬마 마냥 해맑게 웃던 아이 그런 널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와. 이제 어제의 너 이제 내면의 아이겠죠? 이젠 다 보여. 그 아이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 장미 속 많은 가시 같은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널 안아주고 싶어. 미소진 꼬마. 이거는 이제 이너 차일드를 이제 받아들여 준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사를 또 계속 보면 Tonight 내게 내 손을 맞닿으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니? 넌 나의 은하수들을 보면 돼. 저 별들을 맞으면 돼. 나의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거는 내면의 아이에게 손을 뻗쳐서 잡아주는 태도입니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이 내면의 아이를 잘 치료해주고 풀어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가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고 궁극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행복한 삶은 이러한 내면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 외에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 환상이고 헛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서울대 행복연구소 현대사회 행복론을 비판했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를 풀어야 돼. 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가사를 보도록 할게요. 너의 눈을 비춘 빛들은 지금의 나니까. 지금의 현재의 내가 그 내면의 아이죠. 슬픔 눈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의 눈을 이렇게 내가 지금 그 눈을 비춰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가사는 We gonna change, we gonna change, we are gonna change.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할 거야. 내면의 아이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아이를 돌봐주면 그 아이도 변하고 지금의 나도 변합니다. 기억을 내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힘들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아가는 친구인데 중3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놀랍게도. 중3이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 이전에 어떤 가족들과의 관계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그 이전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은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면의 아이를 치유해줘야만이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그 아이도 변하고. 그러나 내면의 아이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살아가면 그 아이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아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면의 아이를 봤었고요. 아니마 아니무스 문제도 아주 재밌는 그 테마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은 내가 남자지만 생리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아버지한테서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내한테는 남성적인 기질도 있지만 여성적인 기질도 있어요. 실제로 생리학적으로도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반대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여성이라 해가 엄마로부터만 태어났나요? 아빠 엄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안에는 남성 호르몬도 있어요.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 안에 있는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라 그러고 이제 그 여성 안에 있는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본 그 장면은 그러한 서로의 인터액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서로 인터액션하고 서로 이제 작용하는 과정을 아주 잘 재밌게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삶이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 안에 있는 반대성,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내 안에 여성성이죠, 그죠? 그거를 키워내야 돼요. 발달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이 때처럼 20, 30대 때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으로서의 특성을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진취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독립적이고 남성적인 힘을 충분히 키워야 돼.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니무스 아니마 문제는 대체로 보면 이제 중년 이후에 40대 이후, 40대, 50대 이후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행복해지려 그러면 남성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여성의 모습을 발달시키고 표현하고 살아야 돼. 반대로 여성은 자기 안에 있는 남성적인 특성을 발달시키고 표현하고 살아야만이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는 심리학적인 내용이지만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언젠가는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